네, 뭐 변동성은 오늘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성닉스의 급락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시장이 어지러운데 그럴 때 항상 또 증권사 연구원들이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그런 부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B증권에서 LG 이노텍을 분석을 했는데요.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하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유지한 겁니다. 현재 주가가 한 60만 원대에서 움직일 텐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부지런히 잘 갈 수 있는지 그 여력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6월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61%나 밀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 전망이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AI 투자 우려 때문에 떨어진 게 이제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서프라이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성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된 건데 2분기 영업이익이 2,448억 원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1년 전보다 22배 성장한 그런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고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36% 좀 눈높이가 올라간 그런 실적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반기 보면은 광학 솔루션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카메라 모듈이나 손떨림 방지 기능이나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단가가 30에서 40%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반기 모멘텀도 붙어주는 바 앞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KB증권이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성 통신 쪽인데 일단 아마존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저궤도 위성 통신 프로젝트, 그러니까 위성 통신용 기판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점유율 1위입니다. 60에서 70% 정도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스페이스 X와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궤도용일 겁니다. 스타링크용 위성통신 기판을 또 공급하는 그런 이력, 레퍼런스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우주 항공 쪽에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이노텍이 현재 고점 대비 60%나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펀더멘털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은 이상 무이니 앞으로 많이 급락한 만큼 반등의 힘도 있다라는 취지의 리포트였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목표 주가가 200만 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종목도 약간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읽혀 있거든요.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3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우주 항공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가 직접 이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L리서치 대표 박상희입니다. 네, i3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K방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네, i3 시스템 하면 대표적인 방산주, 그중에서 우리가 LG 넥스원에 들어가게 되는 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유일의 군수용 IR 센서 개발 업체인데요. 이런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민수용까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군수용은 이 기술력 검증 자체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냉각용 영상 센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민수용에 들어가게 되는 비냉각용 영상 센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둔곡 신공장 이 부분은 가동도 시작이 되면서 민수용 시장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둔곡 신공장, 이런 민수용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군수용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수용 시장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들이 민수용 같은 경우가 이제 당장 성장적인 측면에서 모멘텀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만 군수용의 성장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도무기 공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의 수출 확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고 이에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i3 시스템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공이나 신공, 청검 이러한 영상 센서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분기 전체 수주 잔고 1,093억 중 533억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공, 신공, 청검 이 세 개 품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93억 중 한 533억, 약 48% 정도가 이쪽 매출이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 매출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대 이에 불과했어요. 대략 이러한 매출 자체가 대략 한 100억대 매출에서 대략 한 500억대 매출까지도 큰 폭으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안정적인 군수용 매출 바탕으로 민수용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특징이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둔곡 신공장 이런 매출 자체가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군수용인데 그쪽에서 기술이 검증이 됐고 그러면서 민수용으로 좀 넓혀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 항공 섹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군수용 IR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주 항공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나 이제 그 위성용 카메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주 항공 쪽으로 지금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셈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확대 적용이 되었고 관련된 이런 카메라 전자부 우주 운영 레퍼런스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군수용 원적외선이나 중적외선 검출기까지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호재성 소식도 있었는데 올해 1월에는 동사 2차원 다채널 중적외선 검출기가 우주 신기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으로 적용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업단인 군 관측이라든지 정찰 위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i3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자 향후에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방산 우주항공까지 연결된 긴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창용 GL 리서치 대표였고 i3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현재 주가 보니까 6만 원 선 이탈해서 현재 5만 원 선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포트에서 보면은 목표 주가 9만 원까지 근접 가능하다라는 전략이 명시돼 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어디까지 뛸 수 있을까를 서사로해서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 타자가 되겠는데 역시 서프라이즈인데 정말 저렴하네 이런 각도로 유한타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 성장 모멘텀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는 거 관전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4천억 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영업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철강 쪽입니다. 철강은 1년 사이에 20%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럽 쪽 수출 물량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거 이미 예전에 높은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시작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한 요인이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투자법인 같은 거, 인도네시아 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이 이제 복구가 되면서 판매가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에너지 쪽 좋습니다. 투자 법인 같은 인도네시아 이쪽이 이제 86%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거고 에너지도 한 56% 성장한 거면 굉장히 긍정적인 회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데 미얀마 가스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뭐 발전 산업 개선이 되고 있고 세넥스라고 하는 거
호주, 가스전, 미얀마 그리고 호주, 세네gal 이쪽을 또 신경을 쓰잖아요. 이런 경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그 증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데이터까지 여기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물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덮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PBR 8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사업 패턴을 이어가는 게 광양 LNG 터미널 확장 기반으로 해서 LNG의 밸류 체인이 좀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고 히토류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분리, 전제, 연구, 자석까지 이게 전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중국 공급망 구축 그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보시는 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의 매력이 높다라는 데에 한 표를 던지신다면 한번 투자 여력 참고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픽을 해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살펴볼 텐데요.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을 했죠.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마 하나증권일 겁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한 21%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SK 이노베이션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6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제 마진 괜찮고 윤활기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오일입니다. 뭐 엔진 오일이나 기계 사이를 윤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름 그거 부분이 이제 강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는 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제 마진 있고 OSP라고 해서 산유국이 원유에게 추가적,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원유에 추가적으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K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어서 이건 호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 3 윤활기유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높은 수익성을 매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경쟁사 S51 대비해서 뭐랄까 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리고서도 윤활기유 이런 공급에 대한 매력도 있고 SK ENS를 품은 이 가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K 이노베이션과 S51 간의 시총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간극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SK 이노베이션이 저평가받았다 이렇게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목에도 언급해놨듯이 테라파워 이슈입니다. SMR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지분을 약 5%나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X에너지 IPO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오라클 그런 이슈를 봤을 때나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약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초도 후기를 완공하고 그 다음 년입니다. 2031년에 상업을 가동하고 그리고 이미 미국 12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멘텀이 있는 거고 국내 동남아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3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데서 테라파워의 파워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신성장 동력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결국 실적과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장착하기 때문에 17만 원에서 요즘 목표 주가 올리는 종목들 드물잖아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20만 원 추가적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87만 원으로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보험이니까 보험 쪽 순이익과 투자 쪽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일단 해드립니다. 돌아온 대장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대장주의 면모를 갖고 삼성화재가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순이익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IFRS 17 도입 이후에 사상 최고치의 순이익이 나올 전망인데 1년 전 대비 11%, 전분기 대비 11% 성장하여서 7,089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손해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거고 2분기 또 7월부터 도수 치료 관리급여 지정이 됐습니다. 7월부터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럼 하반기 역시 위험 손해율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 이제 하반기도 실적 개선 가능하겠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지나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 캐노피우스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고 삼성화재잖아요. 삼성전자와 또 얽혀 있습니다. 지분 배당 가치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라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오늘 아침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신에 그 통신망에 AI를 섞는 겁니다. 그럼 훨씬 효율적이겠죠. AI 시대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기부가 이제 정부가 AI 랜 실증 산업의 수행 기간으로 주 수행 기간으로 HFR을 이제 선정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SK텔레콤이 급등하잖아요. 약간 이런 이슈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이 급등하는 이유는 실적 좋고 AI 데이터 센터의 주력 같은 느낌으로 오늘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와 좀 맞물려 있어서 이걸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AI 랜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2개의 컨소시엄을 이제 분류해서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SK텔레콤의 컨소시엄이고 두 번째가 KT의 컨소시엄이고 그런데 SK텔레콤의 컨소시엄을 봤더니 여기에 HFR 있죠. 삼성전자 있죠. 에릭슨 있고 노키아 있는데 HFR이 삼전, 에릭슨, 노키아를 협력해주는 협력사가 아니라 HFR 하나로서의 독립된 주체로서 SK텔레콤의 컨소시엄에 해당이 되니까 이로써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봤더니 판교, AI 피지컬, AI 랩에서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가 잘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인 자율 이송 서비스 테스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초저지연, 업링크 성능, 연산 분산, 이동성, 친례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결과가 AI 랜의 표준, 시장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GPU냐 CPU냐 여러 가지 대략적인 것들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대략적인 시장의 주도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늠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딩 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된다면 공급망 내의 위상 변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하나증권이었거든요. 하나증권이 통신 쪽에서 HFR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부터 내수 매출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바 HFR, AI 랜 때문에 싹 다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 점수를 줬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SK텔레콤이 뛴 이유를 살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리포트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